저는 이 방법을 통해 도서관 가자고 하면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던 저희 아이를 매일 스스로 책을 펴는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와 자녀 교육의 진심인 현실 엄마가 운영하는 채널 육아인사이드의 해나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민하고 또 관심이 많으실 우리 아이들의 독서 그리고 독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초등 입학을 앞둔 7살 그리고 또 10살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독서가 몸에 배어있는 아이예요. 작년만 해도 이렇게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을 만큼 굉장히 독서광인 아이입니다. 네, 문제라기보다 고민은 저희 둘째였어요. 아무래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 보니까 둘째의 영유아 시기 때 첫째한테 했던 케어만큼 해줄 수 있는 뭔가 물리적인 시간도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에게 잠자기 전에 읽어주는 독서도 정말 손에 꼽을 만큼 그렇게 제대로 케어를 해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5세가 되었을 때 독서 습관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고 독서에 관심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서 굉장히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하게 이제 저희 첫째가 도서관을 갈 때 바로 집 앞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이제 같이 데리고 다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둘째를 도서관에 같이 데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초반에 몇 번까지는 아이가 못 모르고 같이 따라다녔는데 계속 횟수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 아이는 도서관 가서 읽는 책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싫다 하고 어느 날은 정말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이건 정말 아니다. 아차 싶어서 그 행동을 멈추고 나름의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첫째가 등교를 하고 둘째가 등원하기 전에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도했었던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에 4가지가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아이에게 강제로 책을 읽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는 보니까 가서 빌려오는 책 그리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책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성향상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책도 내 책, 그래서 아예 사서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저는 이제 계속 도서관에 가서 빌려오게 하고 돌려주다 보니까 이 아이는 그 돌려주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줬던 그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도서관에 가되 그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라서 위에 체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도서관 데려가서 우리 체험만 하고 오자 라고 말하고 정말 체험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험만 하고 오게 했고요. 또 간식을 사서 우리 도서관 휴게실 가서 우리 이거 간식 먹고 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랑 같이 간식 사가지고 가서 누나는 휴게실에서도 책을 읽었지만 둘째는 가서 간식만 먹고 또 돌아왔고요. 이런 식으로 그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줬던 그 이전의 경험을 없애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지금은 도서관에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제가 정말 마음을 먹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인 책만 사주기 시작했는데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 좋아하는 주제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공룡, 자동차, 곤충, 아니면 로봇 이렇게 좋아하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공룡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3세가 되기 전부터 공룡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오로지 공룡만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공룡 관련된 책만 사줬어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의 내용이다 보니까 책을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사주다 보니까 문제가 출판사만 다르다 뿐이지 그 내용은 굉장히 중복된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로서 주부로서 아깝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아이에게 책을 좀 친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좀 그 정도의 지출은 감수하면서
아이에게 책을 좀 사주기 시작했거든요. 공룡책만. 정말 집에 공룡책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룡책을 주변에 이렇게 흩어놓고요. 여기서 하나 제가 더 했던 거는 그 사이사이마다 전혀 무관한 책들을 끼워 넣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전래동화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좀 좋아할 만한 어떤 인성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룡은 아닌데 그냥 같이 옆에다 이렇게 뒀거든요. 근데 아이가 공룡책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있으니까요. 그 책도 이렇게 가져가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정말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책이 재밌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주제도 재미있지만 그 책을 한번 열어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공룡이 아니어도 재밌구나를 아이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했던 어떤 방법은 그 좋아하는 주제의 책, 그 책을 꼭 혼자 읽게 하지 말고 같이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데요. 그게 뭐 엄마가 돼도 좋고 아빠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좋아요. 그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읽어준다는 건 아이에게 독서를 하게 한다는 그 의미 이상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엄마든 아빠든 가족의 목소리로 그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게 아이한테는 더 잘 기억이 되고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하고 또 그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뭔가 독서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랑 같이 교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비단 아이들이 스스로 글자를 읽을 줄 알아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을 때에도 책 가지고 와볼래? 엄마 읽어줄까?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가끔 엄마 저 이거 책 오늘은 읽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가지고 와봐 읽어줄게.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주에 정말 하루 이틀이라도 아이에게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준다는 거는 조금 더 엄마와 아이의 사이가 돈독해지고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글자를 읽을 줄 알아도 같이 읽어주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이에게 그 책 내용에서만큼은 내가 전문가다라는 느낌을 받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엄마가 모르는 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니까 티라노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지? 이렇게 좀 모르는 척을 하면 아이가 아니야,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 공룡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줘요. 정말 제가 물어보지 않은 내용까지 줄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해서 살짝 하나 던져주면 아이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책의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알려주려고 엄마한테 알려주려고 책을 더 열심히 읽게 돼요. 이런 서로 간의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면 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는 내 세계랑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내 세계는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내 세계를 궁금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세계를 공유하면 엄마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언제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정말 갖는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이게 사춘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에게 더 친근감을 느낄 거고요. 내 편, 내 팀이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아니고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은 저희 아이가 누나가 등교를 하고 나면 등원하기 전까지 혼자만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지만 책을 가지고 와서 읽고 있는 날이 정말 많아요. 굉장히 제 스스로 뿌듯하고 되게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늦지 않았을까? 내 아이의 독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잡아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이 네 가지 방법들을 좀 맞게, 상황에 맞게 좀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제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